혹시 지금 드시고 계신 종합 비타민이 오히려 내 몸의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복잡한 의학 지식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상식처럼 먹던 종합 비타민의 함정, 그리고 왜 진짜 비타민을 먹어야만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 년간 약의 성분을 연구해온 약학 박사 이백호입니다. 혹시 병원을 다녀도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나이 탓이다, 신경성이다 라는 말에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어쩌면 그 긴 어둠의 터널을 나오는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겪는 그 고통을 보며 저는 오늘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특정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를 바로잡는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굳건한 산처럼 버텨오셨던 제 아버지가 무너지시는 모습을 저는 곁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는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하셨고 좋아하시던 벗들과의 만남도 마다한 채 집에서만 계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우렁우렁하던 목소리는 힘없이 잦아들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로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어지럽다 하셨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지요. 평생 무엇이든 잘 드시던 분이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며 수저를 내려놓으실 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모두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늘 정상 범위였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수많은 약의 원리를 꿰뚫고 있는 저였지만 정작 제 아버지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병원에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게 막막하던 어느 날 저는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연구 자료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그동안 저 같은 전문가들이 오히려 외면했던 것이었어요. 바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의 가장 기본은 영양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속는 셈치고 딱 한 달만 저와 함께 이것을 시작해 보시지요. 바로 비타민C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아버지도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따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한결 수월해 하셨어요.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에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지혜건강소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에 투자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매주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며 검증한 건강의 핵심 원리를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에 지친 자율신경은 지금 어떤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여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의 피로와 어지럼증은 혈액이 보내는 비상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도 눈꺼풀 위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무겁고 온종일 몸이 축 처지는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속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세포의 간절한 비명과도 같습니다. 젊었을 적 맑고 깨끗하던 시냇물이 세월이 지나며 이끼가 끼고 흐름이 느려지듯 우리 혈액도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노화로 인해 꿀처럼 끈적끈적하게 변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가장 중요한 뇌세포로 신선한 산소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뇌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며 심하면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럼증까지 겪게 되는 것이지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며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던 72살의 최인호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은퇴 후 아침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 벽을 짚어야만 했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정신이 흐릿해서 책 한 줄 읽기가 어렵습니다. 손주 녀석이 동화책을 읽어달라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에 담긴 상실감과 자존심의 상처가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비타민 하나로 이 지긋지긋한 증상이 나아지겠나라며 반신반의하셨지요. 그분께 저는 하루 2000mg의 비타민C를 아침과 저녁 식후에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에 난 상처를 치유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막혔던 시냇물을 다시 흐르게 하듯 산소 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놀랍게도 석 달 뒤 최 선생님은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안개가 걷힌 것처럼 머리가 맑아져서 신문 읽는 재미가 다시 생겼습니다.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쁜데 이제는 혼자서 버스를 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갈 자신감도 생겼어요. 손주 녀석과 씨름을 해도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라며 정말 기뻐하셨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비타민 C 1000mg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빈속에 드시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간단한 식사라도 꼭 챙겨 드신 후에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시진 않나요? 두 번째,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나누어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섭취 후 대여섯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목마른 밭에 아침에만 물을 흠뻑 주고 저녁까지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물을 전부 부어버리면 대부분 흘러나가 버리고 꾸준히 조금씩 주어야 흙 속 깊은 뿌리까지 스며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일꾼과 같습니다. 아침에만 밥을 몰아주고 저녁까지 굶기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나누어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비타민C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비타민 C 2000mg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던 67의 김정숙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한 번에 먹으면 하루 종일 효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 매번 챙기기가 번거롭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늘 오후 서너 시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고 소파와 한몸이 되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저녁 준비를 할 생각만 해도 한숨부터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섭취법을 바꾸어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700mg씩 나누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잘 몰랐는데 2주쯤 지나니 오후에 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뒤 어머님은 오후에 피로감이 크게 줄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는데 이제는 저녁장을 보러 갈 활력이 생겼어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화투를 칠 기운도 난답니다. 손주들 저녁밥을 차려줄 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식사를 시작한 후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세요. 외출 시에는 작은 약통에 비타민C를 넣어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 식사 때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편하게 드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지요? 세 번째, 이유 없는 불안과 두근거림은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밤에 머리만 대면 잠들었는데 이제는 작은 걱정거리에도 심장이 뛰어 잠을 못 이루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속에 브레이크가 달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자동차의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부교감신경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심장은 필요 이상으로 빨리 뛰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며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해지지요. 밤이 되어도 이 흥분 상태가 가라앉지 않으니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작은 옷 가게를 운영하시던 박선자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가슴 한가운데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스멀스멀 불안감이 올라오고 텔레비전 소리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고 하셨어요. 이분께는 비타민 C 2000mg을 3번에 나누어 드시면서 저녁 식후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을 함께 병행하시도록 했습니다. 비타민 C가 과열된 엔진의 열을 식힌다면 마그네슘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은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2달 뒤 그분은 심장이 뛰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서 정말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조용히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연속극을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시며 되찾은 평온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안과 가슴 두근거림이 심한 분들은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3번 나누어 복용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심장이 자주 뛰신 적 있으셨나요? 네 번째,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듣지 못하셨을 제가 여러분께만 드리는 독점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일에 울컥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문제에 숨겨진 뿌리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의 배후에 있는 진짜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스 양동이는 비타민C로 채워져 있는데 나이가 들고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양동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 비타민C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양동이가 비어버리니 작은 스트레스 한 방울에도 물이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을 만들고 조절하는 곳이 바로 콩팥 위에 있는 작은 부신이라는 기관인데 이 부신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합니다. 즉 비타민C는 스트레스와의 전쟁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총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비타민C가 고갈되면 부신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며 예민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 제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예전에는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아버지가 사소한 일에 역정을 내시고 금세 눈시울을 붉히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들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율신경이 무너졌다는 가장 깊은 곳의 신호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 비타민C를 꾸준히 챙겨드린 뒤 가장 먼저 돌아온 변화는 바로 그분의 온화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묵묵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손주들의 재롱에 허 웃으십니다.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 자신을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며칠 먹는다고 좋아지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무너진 방어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최소 석 달 이상 매일 꾸준히 드셔야만 우리 세포가 비타민C로 충분히 채워지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혹시 예전엔 툭툭 털어버렸을 일에도 요즘 부쩍 서운하고 화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 역시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비타민C라는 영양소 하나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괴롭혀온 원인 모를 고통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피로의 정체가 그저 나이 탓이나 게으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실어 날라야 할 혈액이 끈적해져 세포들이 숨을 쉬지 못해 보내는 간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오셨던 최인호 선생님께서 흐릿한 정신 때문에 손주에게 동화책 한 권 읽어주지 못한다며 낙담하시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비타민C 섭취를 통해 막혔던 혈액순환의 길이 열리자 그분은 맑은 정신과 함께 아침 산책의 활력,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신감까지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침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타민C를 한 번에 몰아먹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목마른 밭에 물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루 3번 식사 때마다 꾸준히 나누어 주어야만 메마른 세포의 뿌리까지 생명수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요. 오후만 되면 기운이 없어 소파에만 앉아 계시던 김정숙 어머님께서 섭취 방법을 바꾼 것만으로 저녁장을 보고 경로당에 나갈 활력을 되찾으신 이야기는 올바른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까닭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게 하던 그 불안의 원인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속 페달이 고장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비타민C는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마그네슘과 함께 닳아버린 브레이크를 다시 복구하는 최고의 정비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만 독점적으로 공개했던 가장 중요한 비밀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스트레스와의 전쟁에서 총알이 다 떨어져 버린 우리 몸, 즉 비타민C가 고갈된 부신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제 아버지가 사소한 일에 역정을 내시고 쉽게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 그 원인은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몸속 방어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의 통증을 없애는 것을 넘어 이렇게 나 자신을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를 되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온화해진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또다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과 의심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것을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오랜 고통이 나아질 수 있을까? 너무 좋은 이야기라 오히려 믿기지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아프면 병원에 가고 어려운 약을 먹어야만 낫는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도 결국은 튼튼한 주춧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몸의 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는 화려한 치료법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궁궐을 바치는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 나이가 벌써 70이고 80인데 이제 와서 이런 걸 시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섭취하는 영양소가 바로 내일 새롭게 태어날 세포의 재료가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년 뒤, 5년 뒤에는 더 깊은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바로 오늘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예전에도 영양제 많이 먹어봤는데 아무 효과도 없었어 라며 불신하는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마도 함량이 턱없이 부족한 종합 비타민을 드셨거나 하루 한 번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거나 꾸준히 드시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 빠진 독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일과 같습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걸리는 친구나 가족, 이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처럼 아픈 아버지를 보며 가슴 아파했던 혹은 지금도 혼자서 말없이 속앓이하고 있을 그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그리고 마을 모임 같은 데 모이실 때 한 번쯤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의 활력은 건강한 노년의 당당함과 직결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불씨가 생기신 분들입니다. 그 소중한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 보십시오. 그 시작이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의 수십 년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보다 더 근본적인 건강의 원리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관심이 제가 지치지 않고 건강의 비밀을 꾸준히 연구하고 더 많은 분들께 정확히 전달하는 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됩니다. 꾸준함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제까지의 무기력했던 몸은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부터 딱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은 반드시 정직하게 보답할 겁니다. 건강한 100세, 당당한 인생을 함께 열어갑시다.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첫 발걸음은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비타민 C 한 알에서 시작됩니다.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활기차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